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시가 안 됐네요. 저도 모르게 켜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원래 안경 안 써요. 저 라섹했어요. 원래 안경을 썼죠. 네, 라섹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럽지? 안녕하세요. 네, 일찍 켰습니다. 설거지 하셨어요. 죄송해요. 10시 전에 그냥 얼굴도 보고, 예, 여러분들 글씨체도 좀 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훈입니다. 좀 일찍 왔습니다. 수염 자국? 면도했는데, 예, 제가 바빠가지고 레제를 한 달을 미뤘는데 바로 또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쁘죠? 레제 도루묵이라뇨? 아니에요. 레제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쉬었습니다. 예.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좀 성급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하면 더 아프다던데. 아니요, 괜찮던데요. 예. 오늘도 귀엽다뇨. 잘생겼죠. 그 등 저 주세요. 안 되죠. 머리 많이 자랐나요? 머리가 옛날에 더 자랐는데 좀 잘라갖고 지금 또 샤워해가지고 약간 물기가 있어서 약간 조금, 예, 괜찮습니다. 쫑파티요? 아니요, 쫑파티 하다가 탁구 쳤어요. 탁구. 제가 다 이겨버렸습니다. 예. 제 적수가 없네요, 대학로에. 애교살 제가 좀 많습니다. 공연 없는 월요일엔 보통 집안일 합니다. 네. 오늘 저거 또 씻고, 저거 또 슬리핑 팩 또 했습니다. 예. 오늘 찬물 샤워 했죠. 오늘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탁신입니다. 예. 탁구는 김서환, 임태현 못해요. 선영이가 그나마 좀 하는 것 같고, 석호도 못 치고, 재영이 형도 안 돼요. 예. 슬리핑 팩. 오늘 태양열 강렬해서 아침에 살짝 뒷마당 정리하고 낮엔 쉬었습니다. 슬리핑 팩. 영어로 하니까 되네요. 근데 한국어로 하니까 안 돼요. 슬리핑 백이 돼요, 계속. 근데 영어로 하니까 슬리핑 팩. 되네요. 오늘 유성호가 떨어진 날이에요, 진짜로? 어머, 어떻게 봐야 돼? 돌 쇼핑 안 했고 오늘 바지 쇼핑했습니다. 오늘 바지랑 티 2개 사고 왔습니다. 소율 씨가 제 티 2개를 버려가지고 팩. 두 분이서 얘기하실 거예요? 유성우요? 띠용이 없어요, 저. 이거? 바지는 오늘 파란색 샀습니다. 전 현실 갈릴레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슬리핑 팩은 원래 영어인데 이게 한글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슬리핑 백이 되더라고요. 계속. 딱지가 더운데 2층 더운데 계속 2층에만 있네요. 형광 있죠. 예. 귀엽나요? 아닌데. 페루세우스 이미 있고, 돌 옮기고 근육통이 이틀 뒤에 왔습니다. 예, 이틀 뒤에 와서 잘 극복해냈어요. 예, 그날 수용했어요. 그래서 영어만 잘하다니. 오늘 뭐가 귀엽죠, 제가?
시데리우스의 카피바라상 많은 거 어떻게 해요? 누가 카피바라상이에요? 카피바라상? 낙원이? 유성우 여러분들과 일단 약속을 지킨 다음에 보러 가겠습니다. 근육통이나 수영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예. You guys can't deny it. Okay? Yeah, it's definitely correct. The way of relaxing muscles. 세준이 재영 형. 닮았네. 막공 셀카 속눈썹 필터 임태연의 필터입니다. 임태연. 태연이의 필터예요. 쫑파티 총막 배우님들 다 같이 아니요 못 온 사람도 있어요. 좀 아쉬웠어요. 앙뜨로아 티셔츠. 앙뜨로아가 아니고 여기 토끼가 있어요. 토끼. 토끼. 앙정화는 없어요. 영혼이로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죠. 이 궂은 날씨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정말 뺨볕이 내치는데 이렇게 TOM 1강까지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등곡 한복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복 영훈이. 네. 당근 바지? 맞아요. 당근 바지 이거 약간 당근색인가? 약간 당근색이네요. 이게 이 바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페타고니아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땀 흡수 그리고 빨고 나면은 이제 물기가 빨리 저거 된다고 어느 팬분이 저한테 선물을 형광 팬츠로 해주셨어요. 근데 선물 교환권까지 같이. 근데 형광색이 제가 디스커버리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광색이 2개면 또 안 되니까 페타고니아 매장 가서 주황색이 또 요새 모르겠어요. 왜 엠버가 계속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엠버색으로 골랐는데 입다 보니까 유니폼이 돼가지고 오늘 파란색 하나 사고 왔습니다. 파란색 하나. 제가 오늘 아주 새삐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파란색 하나 샀습니다. 이거 굉장히 같은 모델의 색깔만 다릅니다. 예. 이게 이 뒤에 포인트 형광이에요. 예, 그래도 형광은 버릴 수가 없죠. 근데 요새 제가 너무 시커매져가지고 형광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냉정할 때 냉정합니다. 예. 자, 6분 남았습니다. 언박싱, 비닐 박싱. 이렇게. 맞아요, 퍼컬이에요, 퍼컬. 딱지. 따와. 오늘 라방 주제는 등등곡 막공 기념 여러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하고 시데로스 램보 그것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첫 번째는 이제 등등곡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제 퍼컬은 파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시데로스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 선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너무 감사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배우님
자, 10시부터 제가 질문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보 뭐가 떴나요? 저 두현경신과 태현경신의 차이가 컸는데 오케이 뭐 하나 슬슬 하면서 가볼게요. 일단 여기 처음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이제 갭이 생겨요.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대로 답을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You would get used to my pattern. Alright? Okay. 그래서 두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이경신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자기 야망으로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물론 중후반하면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각자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게 조금 더 컸다면 태연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는 그 삼정승의 아들들과 같이 형님이랑 같이 지냈던 그 정에 조금 더 표현을 한 것 같아서 할 때부터 조금 다른 시너지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연기를 할 때 둘 경신을 대할 때 좀 다르게 연습 때부터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동 등등곡이 어떻게 되지? 사라진 영훈이 서사. 영훈이 서사라기보다는 드라마 자체의 흐름이 영훈이가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쭉 달려가는 내용이었고 그 와중에 초와 그 다음에 최윤의 서사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경신이와 진명이의 서사가 좀 약했는데 송정환 연출님이 연출을 하시면서 이 5명이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드라마를 좀 더 원했고 그 부분을 작가님도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 배우들도 각 캐릭터들의 배역들이 의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5명의 이런 이야기들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초연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라이브는 제가 혹여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저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뭐 제 말이나 이런 걸로 어떤 조금의 실수의 여지가 있으면 그때는 저장을 하진 않습니다. 시데리우스 얼룩대 첫 콩부터 아니요. 제가 의도해서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예,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는 좀 지친 상태의 텐션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의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Oh, thank you. 가까이서 코오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일단 저 먼저 라방을 하고 만약에 재환이가 그때까지 하고 있으면 한번 살짝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초들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본 안에 있는 그런 흐름대로 흘러갔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전사들이 많이 열려 있었다 보니까 그 전사를 조금 정말 중마고우처럼 예전부터 가깝게 지냈던 영훈과 초 아니면 정말 일적으로 만난 공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지내온 그런 느낌이 들었던 멤버도 있었고 그리고 찬이가 저한테 절을 하면서 생겼던 어떤 그런 차이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의 어떤 그 각자의 흐름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초의 어떤 흐름 자체가 영훈의 제가 생각한 영훈의 어떤 그 부분이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세 명이서 다르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네, 대신에 그때 찬이가 저한테 절을 했던 순간은 조금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인식이 되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진명이 죽을 때 다시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진명이가 같이 길사봉에 껴있을 거라고 영우는 상상을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길사봉들이 흩어지고 보다 보니까 멀리서 봤는데 뭐지? 진명인가? 해서 그렇게 달려 들어온, 확인을 하러 온 그 입장입니다. 배우님, 나중에 갈수록 점프가 안정적이 됐는데 높이 뛰기 잘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 원래 점프가 안정적이에요. 제가 제 입으로 점프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런 구기 종목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점프를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조금 높이 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는 다 같이 안무적으로 그렇게 높게 뛰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높이 뛰지 않았던 거고, 근데 저희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환이가 높이 뛰는 걸 봤고, 그리고 찬이가 높이 뛰는 걸 봤고, 준이가 높이 뛰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길산봉이 약간 더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높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에서 들공 때 망원경 부러진 거, 그래서 그거를 무대 감독님이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등등곡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 여러분, 저는요 다시 태어난다면 새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 하늘을 비상하는 그래도 최고 포식자에 있는 새가 되고 싶은데, 진명이가 이제 죽을 때 새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소대에서 기다리면서 나도 새가 되고 싶은데, 이 김지철이도 그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네요. 천사봉 때 눈을 거의 안 깜빡이시는 것 같은데, 분노에 차 있을 때의 어떤 그 표현이다 보니까 뭐 눈을 깜빡이고 안 깜빡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등등곡 후반에 바뀐 돌이 좀 더 안정적이었나요? 위가 평평해졌던데. 네, 훨씬 더 안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인스토리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등등곡에서 배우님이 가장 마음이 간 장면이나 대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지막 영훈신이에요. 그 앞에 주상한테 얘기하는 그 대목이 김지식 작가님도 뽑았지만 지금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모두에게 통용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듣거라. 권력은 헛개비와 같으니 헛개비를 쫓다 도깨비가 되지 말라 이르라. 사람은 헛개비도 도깨비도 아닌 사람이다. 살아있으니 사람이다. 그러니 부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라 이르라. 네, 이 대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케플러들마다 다른 점이 있나요? 있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이 친구들이 하루하루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같이 호흡을 하다 보면 다르게 또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데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대본 자체가 거의 라이센스급으로 거의 정해져 있고, 모든 동선과 조명 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고, 음악도 다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차이점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른 라이브성 공연보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각자의 어떤 호응도나 컨디션이나 그 기분 상태에 따라서 뭐 전사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호흡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다들 알았으면 좋겠다. 동인과 서인의 그 기축사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죠. 근데 그게 네, 그 부분을 각자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축사화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등등곡 리프라이즈 때 눈을 꼭 감고 춤을 추다가 태평성대 외칠 때 눈을 뜨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춤을 추시나요? 영훈이의 영혼이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는 그런 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임진왜란이 다가오는 그 순간을 눈을 뜰 때 같이 윤희도 보고 있지만 저도 그거를 보는 왜냐하면 저는 나라를 생각을 했던 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시조내기 애드립은 즉흥인가요? 아님 말을 맞춘 걸까요? 이 부분은 연습 때 연출님이 조금 더 만들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해진 그 대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더 약간 침묵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순간순간마다 조금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조니처가 팔 잡았을 때 놓아주시게나 했던 심정. 이미 초가 이제 뜻을 달리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 순간마다 달랐어요. 그 회차를 보신 것 같은데 그 전 회차는 그래도 나는 가겠다였는데 이 회차에서의 감정은 그냥 갈 길 가시고 나를 놓아주시게 각자 갈 길 가세의 감정이었습니다. 뒤집어지게 목소리는 그날 기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네. 영훈이로 살면서 점점 동생들에게 마음을 좀 줘버린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그거를 연출님이 기대를 하셨었고, 디렉으로 주셨었고, 저 또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연이고 각자 자기의 어떤 목표점을 조금 더 뭔가 더 익숙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각자 못 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연습 때부터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후반에 자연스럽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굳이 어떤 거를 더 보여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연습 때 했던 대사들 그나마 조금 추가하면서 그런 런을 돌면서 그렇게 조금 장면 연습하면서 몇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섞어서 했어요. 네. 다른 사극, 저는 사극은 너무 좋아합니다. 예. 기왕이면 드라마 사극을 해보고 싶네요. 영훈이었을 때 제일 가슴 아팠던 장면 3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진명이, 그다음에 경신이, 그다음에 초, 그 3명이 이제 죽을 때겠죠. 구름삼이라는 부제는 잘 모르겠네요. 원래 초운, 효운, 영훈이 나오기 전에 영훈 1, 영훈 2, 영훈 3이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초연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제목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진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점차 이제 첫 공을 올리기 전까지 좀 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작가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곡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일단은 빨리 저희들도 이제 곡을 받아서 연습을 해야 되고, 작곡가님도 시간 내에 그거를 일단은 하다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하다시란다 저희한테 줘야 되니까 영훈 1, 영훈 2, 영훈 3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제 구름3이라고 조금 파생되지 않았을까. 철영훈은 그래도 가겠다는 눈물은 진명이가 같은 길산봉에 속해 있었다고 알지 못했고, 진명이를 원래 해하려고, 그러니까 삼정승의 아들들을 이용을 해서 삼정승의 결속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 동생들을 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 동생들이 첫 번째로 해하게 됐잖아요, 진명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눈물의 의미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겠다라는 넘버가 나온 거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김영훈 말고 원래 저는 최윤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영훈이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윤희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약 더 잘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하는 겁니다. 안경하러 없습니다. 정열이과 영훈은 어떻게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외가가 이제 영훈의 외가가 이제 전라도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외가 쪽으로 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어렸을 때 외가 쪽에 많이 놀러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랑 더 지내는 시간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도 어렵고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을 잘 챙기고 뭐 그런 시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라도에 있다가 그런 전라도의 삶이나 이런 어떤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기축사화랑 여러 가지 일을 생기게 되면서 어떤 그런 좀 복수를 결심하게 됐었을 것 같아요. 영훈이가 특히 이제 어머니를 많이 따르고 어머니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 정열이 선생은 영훈이에게 참 좋은 얘기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평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굉장히 매료가 되고 그걸로 어떤 뜻을 세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처음부터 강한 뜻이라기보다는 그게 옳은 거구나, 그게 삶이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눈앞에서 그 광경들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선조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영훈이에게 많이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 무대 조심해야죠. 이게 경사라서 제가 얼마 전에 시대 2회를 했는데 이제 시대 2회를 저만 하거든요.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허리로 오는 압박감이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약간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아보자 식후에 진명이 영훈에게 모으실 때는 언제 오라고요? 배우님의 표정이 많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내가 의도를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거의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이제 계획대로 됐다. 빨리 내 다음 계획을 실행시키자. 빨리 하원군 대감을 만나서 빨리 일을 진행을 시키자.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는 조금 더 그런 우애를 조금 더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벌거벗은 세계사 다 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고증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본으로 왔었을 때 약간 픽션이 섞이면서 이 대본상에서의 어떤 흐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히 세계사에서도 그렇고 조금 아첨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뭔가 정말 뜻이 깊은 위인으로서는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이 시데레우스 대본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대본에서 느낀 걸로 이렇게 좀 많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데레우스뿐만 아니라 네, 컵도 당근색이에요. 맞아요. 달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진명이가 끊어가지고
경신이 한량인지 한량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할 때 불체를 쳐서 분노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는 계기가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첫 번째 목표는 경신이들을 조금 더 자극을 시켜야 태산처럼이 조금 더 연출적으로 살겠다라는 부분이 연습 때부터 조금 있어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 제가 두현이한테 조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조금 이렇게 패대기를 쳐도 되겠냐? 형, 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연출님도 그러니까 조금 더 신이 태산처럼 좀 사는 것 같아라고 했다가 쭉 초반에는 두현이랑 붙다가 이제 태연이랑 오랜만에 했는데 태연이에게도 뭔가를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속이 안 돼 있었고 근데 태연이가 저를 가슴으로 계속 탈이랑 이렇게 부채를 싹싹 치길래 내가 그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한 행동이었는데 근데 태연이가 끝나고 와서 태연아 그거 내가 좀 일부러 한 건데 괜찮냐 했더니 형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게 약간 하게 됐죠. 조금 더 자극을 시키고 연출적으로는 태산처럼을 경신이들이 조금 더 잘 부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연출님도 오케이를 해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리프라이저 때 등등호 리프라이저 때 시조 울품에 등장하셨다가 웃으면서 시조 울품에 등장한 거는 이게 윤희 속에 있는 영혼의 환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윤희가 생각했었던 그 영혼의 모습이 되게 한량처럼 뭔가 조금 서늘서늘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진명이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영혼 자체가 이제 윤희가 진명이의 영혼을 보는 걸로 갔으니까 이제 영혼이 실제적인 영혼이 이제 조금 갖고 있는 감정으로 조금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경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대체할 때 천룡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네 그렇죠.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이요 오늘 밤 임금의 목을 치겠소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모하죠. 무모하고 그 부분을 이게 이제 뭐 불을 지핀 상태에서 모두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을 지펴서 가기보다는 조용히 뭔가 이렇게 가는 거를 조금 원했지만 대본에서 이제 대동계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 일을 가는 걸로 갔었기 때문에 그런 소란 속에 있는 거라면 당연히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반신반의로 그렇게 덤벼든 영혼이지 않았을까. 네. 영혼이들은 등등계 동생들을 진짜 사랑했죠.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경신이한테 어떤 무술 그런 것들을 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신이랑 이제 합을 맞출 때도 합을 맞출 때도 당연히 이제 술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어떤 기술적인 연마를 영훈이가 알려줬다고 생각을 했고 윤희는 알아서 자기의 그 색깔이 강한 애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봤던 것 같고 진명이는 애가 조금 죄책감이라든지 조금 여리고 이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챙겼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경신이들한테 태연아 너는 그 마지막 대사를 어떻게 치는 거야? 너 진심으로 치는 거야? 아니요 형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진심이 아니게 쳐줬으면 조금 더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대사가 추가가 공연 중에 된 건데 어느 순간 거의 공연 막바지쯤에 두현이가 그 대사를 초반에는 저를 자극시키기 위함으로의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이미지란다. 그냥 그런 말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현이랑 할 때도 그렇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등등구에서 부르기 힘들었던 넘버가 있었나요? 영훈 힘들어요. 예, 영훈 힘들고 그래도 가겠다도 힘들어요. 효운도 힘들고요. 조운도 힘들고요. 다 힘드네요. 등등곡도 힘들고요.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이요. 한 번만. 그거는 굳이 의도는 하지 않았고요. 이게 저는 30회 공연이 있으면 30회 공연을 똑같이 하는 거를 그렇게 추구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날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조금 물론 대본대로 가되 그날 다른 누군가가 어떤 다른 제스처를 보내면 그 제스처를 받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또 연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의도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동생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죠. 영훈도 결국은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 같은 걸 많이 느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 계속 나아가시게를 조금 포즈를 잡았던 거고, 아무래도 많은 희생을 원하진 않았어요. 영훈이가, 그냥 많은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큰 어떤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하원군을 꼬드겨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차츰차츰 조금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게 이제 뜻하지 않게 다 어긋나면서 그렇게 좀 커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래도 나 하나라도 내가 빨리 끝낼 것이다. 그래서 내 이 손으로 판을 열었으니 이 손으로 판을 닫으리라는 어떤 그런 가사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됐다면 제가 연기를 잘해야겠네요. 예, 영훈이는 원래 무술을 잘했습니다. 네. 시데로스 메디치 전화하시는 거 그날 달라지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거를 따로 정하진 않았고요. 그냥 메디치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봤었을 때 그냥 거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가지고 와서 그날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영혼 넘버 때 유독 실성한 듯 웃을 때는 역시 너는 그렇구나. 선조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역시나 나 하나 잡겠다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등등곡 다른 캐릭터의 넘버나 대사 등 탐났던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초연 때는 지금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캐릭터들 자체로 있는 배우들이 너무 좋았고 저 또한 영훈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시대 2회는 형들도 1회만 하기로 했고 저도 이제 그 뒤로는 1회만 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이 안 됐기 때문에 2회를 하게 된 거예요. 예. 10시 15분
11분. 오케이, 금방 가겠습니다. I'll be there soon. 아니요, 영훈이 결이 기축사와 이전에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랭볼은 연습 중입니다. 모든 이들 자기한테 칼 겨룰 때 어떤 심리가 궁금합니다.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알 거 아니에요, 영훈이도. 근데 그 사람들 자체도 나에게 칼을 겨누는 거에 있어서 되게 비릿하게 웃으면서 나 하나 죽는다고 그러겠냐. 그리고 너도 정신 차려라. 근데 그런 거가 너도 정신 차려라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럽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늘 위로 오르고 계속해서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대리배에서는 작은 희생이 필요한 법이라는 대사를 할 때 100%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이 필요한 법이지만 그 희생이 너무 큰 거를 바라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을 바란 적도 없고 하지만 초랑 그 전에 충분히 어떤 다른 상황들을 겪고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초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래도 야 생각해. 근데 그 뒤에 뜻이 다르다면 달리 가야겠지 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제가 더 역정을 내고 화를 냈던 이유는 영혼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초한테 보여주더라도 결국에는 초를 이해하고 너는 가라 나는 갈게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대본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맘 놓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죄송해요. 부채를 친 건 상의 없이 한 거예요. 내가 등등몰입에서 바다가 형님 하면서 이제 눈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제 에어컨 바람도 있고 이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비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특히 더 많이 울컥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다 딱 눈을 마주치면 지환이도 그렇고 재환이도 그렇지만 바다랑 유독 할 때 더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땀은 조절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로 못 나. 죄송해요. 사람들 통제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몰래 나와서 이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아이고 죄송해요. 계속 나오네. 그냥 한 번 터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아시죠? 비염인데. 네, 그날 분장팀이 이렇게 뿌려주는데 매번 다릅니다.
시데로스 최애 멤버는 시데로스 눈치우스.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할 때 닭살이 막 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데로스 눈치우스 그 첫 부분이 항상 조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껏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노래라기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내 스스로 막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솟는 약간 그런 느낌? 영어 때 처음 배우고 무릎 꿇을 때 뒤에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때 그, 그 선조의 방의 그 위에 있는 틈 사이로 보이는 구름을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가 이제 처음 두 번째 할 때 다 구름을 보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영훈이랑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그 구름을 보면서 아 해가 지는구나. 하늘 위로 끝내 오르지 못했구나. 그거를 스스로 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천명인가부터는 이제 다시 현실로 들어와서 정당방위로 그렇게 몇몇을 처리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내 말을 들려주고 스스로 목을 베는 그렇게 신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겁이 난 게지. 공연 중반부터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하원군의 어떤 부분을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빨리 이 상황을 조금 더 긴박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삭제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그 부분을 그냥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칼을 덜만 좀 무술 일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서인의 자제이었기 때문에 찬초가 공연 후반부에 우리가 제 가족을 죽인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고 묻던데 근데 그 얘기가 전반적으로 저는 딱 그 포인트만 들린 게 아니라 그간 영훈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저한테 크게 뭔가 오진 않았었고요. 어, 그냥 다 똑같은 어떤 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속되었던 그 큰 사건에 대한 꽂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영혼은. 그래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서인의 자제인 형님은 괜찮으실지 나와 뜻을 함께하는 모두가 내 가족이고 내 가문일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크게 뭔가 딱 화살처럼 뭔가 딱 꽂혔었던 것 같진 않아요. 희생을 최소한으로 하는 칼을 쓴다는 것이 잘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종이 날린 거 제 아이디어였는데 망했습니다. 예. 영혼 넘버 마지막 자신의 목을 메고 앞쪽 보실 때 어떤 감정이신가요? 영혼이 되어서라도 지켜보겠다. 이제 죽는구나. 영혼에서 처음 배웠을 때 난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얘기를 하고 알려주고 죽어야지. 10월에 어떤 공연 하실지 너무 기대돼요. 10월에 랭보랑 시데리우스 합니다.
그리 말할 필요 없다고 칼을 꺼내서 태연경 씨 목에 들이미시는 거 어느 날부터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원래 태연이랑 두연이가 그 엎어지는 그 장소가 돌보다 더 뒤쪽이 더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가 어느 순간 센터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까워진 거지. 원래 초반에는 그 돌 상수 쪽으로 조금 더 붙어서 해가지고 그게 거리감이 조금 멀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됐나 봐요. 예. 태연경 신 넘어뜨리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 보셨구나. 두현이는 맨날 넘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뜨리는 거는 그쵸. 제가 아예 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알아서 넘어져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부분도 개 중엔 있겠지만 다 그런 것들은 다 얘기를 하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몸에 피해가 가는 것들은. 옛날에 술 먹을 때 피터 해본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해서 진명이 아버지를 감싸며 작은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고 말할 때 영혼을 중심으로 진명을 몰아가는데 공연 후반엔 작은 희생이 필요하네라고 말하는 게 무슨으로 와닿더라고요. 연기하실 때 그 부분 어떠셨나요? 그때는 영훈이가 아니고요. 길삼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길삼봉이 나중에 영훈이잖아요가 아니라 그냥 그 길삼봉을 표현한 제가 연기하는 그 어쩔 수 없이 배우가 멀티업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고 영훈이 그 길삼봉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명이가 생각하는 길삼봉의 허상. 네. 26분, 13분. 아, 못 줄였네. 채윤 바다 채윤과 눈 마주쳐에 잠깐 멈추셨는데 슬퍼가지고 예, 그때 멈췄습니다. 저도 운다고. 영혼 때 묻히고 나오는 피는 전 남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스 유. 맞네요. 예, 비염은 완치가 없더라고요. 예. 뭔데 방금 엄청 잘생겼. 아, 두산전 때 최강야구 직관 가고 싶은데 공연 때 제 책이 나오면 해요 저는. 예, 합니다. 예, 최대한 대로 참지만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거나 콧물이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막 코가 막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러면은 연기를 하면서 그거에 스며들면서 많이 한 적이 많아요. 예. 제 책이 더 귀여워요. 콧물 봐라. 이제 많이 왔다. 극 초반 초가 시 읊을 때 철용훈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계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삼정승의 아들들의 그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출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시데로스 중간에 암전 많은 것이 그 사이사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인가요? 그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근데 시데로스가 그 망원경을 만들기 전까지 그 한 넘버에 6년이 흘러요. 근데 그때는 암전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무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암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가 바뀜을 표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암전이 좀 많지 않나. 근데 저는 암전이 많다고 못 느꼈었거든요. 다시 한번 하면서 봐야겠네요. 암전이 많은지. 예. 물론 암전에 대한 효과는 되게 많습니다. 연출적으로. 네. 시리즈 끝의 시작에서 아버지의 책을 읽었어요. 너무 울컥하죠. 울컥하고 뭐지? 내 책을 읽었다고? 네가 왜? 그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별의 소식을 받아줬다면 난 실패한 게 아니야 난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판이란 작품이 참 저한테 많은 것들을 줬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달수의 모습이 없진 않겠죠. 저는 판을 한 번도 시즌별로 쉰 적이 없고 원캐로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달수라는 캐릭터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경신이들이 처음 머리 잡고 손 밟을 때 표정이 순간 너무 바뀌시는데 경신이가 저 정도로 어떤 화가 있나? 저 정도로 그 대동계 사람들에 대해서 저 정도까지 싫어함이 있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고 좀 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8월 8일 밤에 왼쪽이랑 모두 뿌리고 왔나요? 모르겠어요. 의도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오른쪽이 있으면 이쪽도 마이크 때문에 이제 튀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그 칼에 있는 걸 제가 일부러 좀 묻힌 적도 있어요. 네. 초반에는 길쌈봉 가면을 손에 들고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면을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하면서 가면을 쓰고 내가 그 행동을 먼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잘 찍혔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왔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탈을 쓰고 이제 벗으면서 초를 맞이했었습니다. 경신에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얘기하는 의미가 궁금해요. 경신이가 저한테 백성이란 존재는 우매한 존재니까요 라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경신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진 않았었고 근데 처음에는 경신이들이 그거를 조금 진심으로 나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아까 했던 얘기지만 했던 걸로 받아들여졌지만 나중에는 경신이가 그리 얘기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신이 배우들 특히 태연이한테 조금 그 진심이 아닌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태연이가 잘 표현을 해줬고 나중에는 두현이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대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너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나는 내 목표는 임금이고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진명이를 잃은 것도 그리 되었네도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방해하지 마. 제발.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증폭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대사를 나중에 추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대 끝나고도 라방해요. 예, 저는 보통 공연이 끝나고 보통 일요일에 끝나면 월요일날 저녁에 하기도 하고 그날 만약에 내가 다른 공연 때문에 좀 바쁘거나 아니면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그 최대한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열입을 스승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예, 영훈이 제가 생각하는 영훈은 그 사상에 너무 매료가 됐고 그 사상을 위해서 어, 어, 조금 더 위를 봤었을 것 같아요. 더 잘 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정열입의 사상을 내가 하기 위해. 갓에 매달려 있는 갓장식 구슬금. 제가 예전에 다른 강남구청에서 했던 선정릉에서 했던 그 작품 때도 그걸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하게 되면 이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유 잘못했다. 그리고 마이크가 이렇게 또 앞으로 나와가지고 틱틱거리면 아유 그것도 걸리네. 그런 생각해가지고 좀 최대한대로 빨리 잘 해결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은 없습니다. 영우는 등등이를 만들 때 4명의 닥칠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까지는 생각 못했었던 거지. 예, 닥칠 피해를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의 그 자제들의 아버지들이 와해가 생기면 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예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죽음으로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대할 때 갈릴리 케플러 편지를 좀 멀찍이 읽던데 갈릴 나이가 있다 보니 노안이 조금 있다는 걸 표현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난 요즘 내 눈앞도 침침해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경록이랑 태연이는 제가 연습 때부터 둘이 왜 이렇게 닮았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거 한번 해야겠다. 근데 마침 이제 둘이서 딱 바위 위에 앉아 있고 밑에 있는데 둘이 딱 있는데 너무 닮아가지고 둘은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 같구나. 이거를 제가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배우님 부채로 동생을 노래할 때 박자 맞춰 타다닥 시구야 뭐 이런 거는 다 판을 통한 저의 경험입니다. 예. 경신이를 타겟으로 정한 건 계획이 된 거죠. 아무래도 경신이의 성격을 알고 그리고 윤희한테 어떤 그런 갈등, 혼자만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경신이를 타겟으로 해야 이게 조금 더 부풀려지겠다라고, 빨리 와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신이를 초를 통해서 그렇게 자극시킨 게 있죠. 그건 다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레오 연기할 때 힘들죠. 1시간 40분 공연에 1시간 30분, 거의 35분을 무대 위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힘듭니다. 네, 갈릴레오가 힘듭니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집중력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회 할 때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는 집중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그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램보 영상 뜬 거 못 봤어요. 45분 많이 왔다. 영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세상은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을 잃지 말자. 네, 최윤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도 초한테 최윤도 아니죠. 제가 초한테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건 말이 초한테 최윤한테 들어서 내가 결이 비슷하다는 걸 초한테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초한테 영훈이가 초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영혼들은 장검을 들고 왕에 간다는데 승현이 형은 단검일걸요. 재범 형은 연습 때부터 장검으로 했었고요. 무대 인사에서도 홍보를? 홍보? 배우님 레제하고 피부 트러블 많이 좋아하셨네요. 아니요, 저 피부 관리를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팩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부 뭐 어떤 레이저 그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하나 구입을 해서 구입이 아니죠. 김희선 선배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걸 했는데 결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수분 공급이나 이게 확실히 피부에는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못했어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오늘 대신 슬리핑 팩으로 대체했죠. 갈릴레오는 케플러의 우주의 신비가 틀렸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 시데리우스 눈추스 책을 쓸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이제 이 책이 출판되면 그 출판하는 과정 속에서 영훈이 혁명에 성공했다면 경신이는 유벨리를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혁명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경신이를 영훈이가 찔러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유배 당했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상이 갈리겠죠. 그거 그래도 서인들의 어떤 삶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형벌이나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끝에 시작 넘버에서 잘 있거나 나의 꿈들이요. 잘 있거나 나의 오랜 별들이요. 뒤에 있는 별의 배경 보실 때 내가 이것들을 부정을 해야 하나 정말로? 정말 내가 이렇게 수년간을 지금 이렇게 이것들을 사랑하고 연구를 했는데 내가 이 현실에 앞서서 내가 이 거짓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되게 한숨도 쉬어보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등등곡 못 사. 등등곡 못 사. 재현이 올라오니까 그때 꼭. 동생들 부채 떨군 거. 떨구면 같이 떨구자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첫 타자가 떨어뜨리면 우리 다 같이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거 해주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근데
경로기가 떨어졌을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죠. 등등곡 재현이 오더라도 영훈이 하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서한이가 저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 되게 당황하고 황당했어요. 왜 계속 움직이지? 영훈이는 윤희 출생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세히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윤희가 자기 속마음을 막 영훈이한테 다 얘기를 해주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성종환 연출님 너무 좋습니다. 살아나에서 천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되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네. 어렸을 때 나, 젊을 때 나랑 너무 비슷한 저 행동들을 하네. 그러면서 보고 있고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궁금증으로 어떻게 썼지? 우주의 신비를 다시 보고 편지의 내용은 어떤지. 갈릴레이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갈릴레이를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는 케플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게 조금 목표였어요. 예. 연습을 할 때. 예. 이거 왜 자꾸 움직이죠, 이게? 힘들어. 등등곡에서 영훈의 마지막 선조 암살신에서 넘버 가사를 보면 구름아 하늘보다 높이 올라라 가사가 있는데요. 죽어서 인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얘기입니다. 자 구름아 하늘 위로 올라라 더 하늘 넘어 올라라 자 열어라 새 하늘을 자 펼쳐라 새 시대를 이 맹세 가슴에 품고 다음 생을 맞이하나니 그 전까지는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군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것도 이제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달바 슬리핑 팩. 네. 오늘 딱 다 썼습니다. 연습 때 애들 많이 떨궜어요. 예. 선영이가 정말 이 등등곡 멤버들 중에서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선영이가 계속 목 풀고 계속 혼잣말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선영이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키도 막 훤칠하고 이런 애가 되게 귀엽고 그냥 밉지 않고 그래서 선영이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왜 자꾸 움직이니? 케플러가 제 우주의 신비 덕분이죠 할 때마다 확실하게 대답 못하는 게 이유가 궁금해요. 갈릴레오는 알고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주의 신비가 틀리다라는 거를 이미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망원경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보면 안 될 텐데 알았어 보냈어. 있지. 처음엔 정말 다를 수도 있어.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최윤의 노비로 보낸 거를 초를 왜 최윤의 노비로 보냈냐면 임금의 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최윤의 아버지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초를 최윤의 노비로 붙인 거예요. 돌아보자 들고 나온 책은 그냥 자세한 건 정한 건 없고요. 그냥 선비들이 공부했던 그런 책이지 않을까요? 이제 현실로 다 왔습니다. 2분. 네, 램보 연습과 시대 공연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고등학교 때 이과 공부하셨을 때 케플러 법칙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저는 미적분과 싸우고 있어가지고 수투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네,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많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저도 최대한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이제 11시네요. 저는 시인이요. 이과시구나. 네. 연습실 에피소드는 뭐 재밌는 거보다는 저는 애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대사를 외워오고 바뀐 대사가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바로 습득을 해오는 걸 보고 진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갈릴레이가 들어와서 갈릴레이를 한 거고요. 케플러는 캐릭터로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김원신 대감을 아버지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11시니까 이렇게 짧게나마 라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목, 토, 일 다 2회 2회를 해가지고 목이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조금 건너뛰고 오랜만에 꺼내보네요. 어머 얘 잘 있었구나. 오늘 유성우 보러 가야겠다. 네.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등등곡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갈릴레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데레오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곧 시작할 랭보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굿나잇. 바이바이. Have a good sleep.